잘라먹는 집은 문화. 안녕하세요, 묘아풍입니다. 문학이 또 시가 어렵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가요를 통해 시 상상하기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가 더 쉬워지고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가요 우려먹을 시는 김광석의 일어나 1절입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박자치 말기, 고음불과 중기 정도 되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해야 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문을 글로 보시죠. 설명글에 김광석 씨가 직접 부르는 일어나 주소를 태그해 놓았으니 직접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래를 이미 아신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좋고요. 아래 가사를 행과 연으로 끊어놓은 것은 제가 편의상 자른 것으로 가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명곡이죠. 그런데 저는 전에 한 예능을 보다가 어떤 가수가, 물론 저보다 훨씬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신나고 힘차게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는지는 작품을 이제 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시 시작은 내가 시적 화자라고 생각하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내 경험을 통해 상상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시적 화자는 어디에 있죠?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밤이라고 해도 됐을 텐데 검은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아 정말 칠흑같이 검은, 그러니까 초저녁에서 꽤 지난, 꽤 오랜 시간 밤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가운데라는 시어는 공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도 이해가 되네요. 중이법이라는 용어가 떠오르셨다면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상상하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밤에 오랫동안, 그리고 어조상 혼자라 느껴지는데요. 홀로 남겨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게다가 한 치 앞도 보이지를 않는다면요. 당연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어둠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치다가 힘이 쫙 빠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지 다음을 볼까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 정말 그렇네요. 길을 마구 찾는 나는 소용없었지에서 체념을 할 정도로 지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 내가 찾는 밝고 안심되는 곳이 있을까? 이 정도 말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둘러봐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왜요? 너무 칠흑같이 어둡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이야기가 넓어졌습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밤새 난 헤매는 기분이야 절망적이야 힘들어해서 이제는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이 아무런 의지도 힘도 없이 그냥 외적인 힘에 밀려 흘러가는 식물, 부초 같답니다. 삶이 얼마나 갑갑하고 무기력하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다음 행이 더 슬픕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고요한 호숫가에서 그냥 썩어가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체념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우리가 다 힘이 빠집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힘겨워서요. 다음 보시죠.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조금 갑작스럽죠? 갑자기 일어나래요. 이 부분 상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 자신의 경험으로 우려보지 않으면 신나는 결말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우려보면 전혀 다른 느낌과 결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 명령이죠. 누구한테 명령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게다가 빨리 일어나라는 재촉의 명령을 말입니다. 저는 급해지고 기분이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하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리는 자신도 실은 위에서 말했듯이 어둠을 밤새 헤매는 듯 답이 보이지 않아서 힘이 쭉 빠진 상태이고, 그런 삶의 시간이 너무나 많았는지
인생 자체가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외롭게 썩어 사라지는 게 내 인생이야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보았던 윗부분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기분 좋아졌네 하지 말고요. 여기에 무언가 숨겨진 생각이 있겠구나. 이렇게 현실을 힘들게 생각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힘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일까? 어떤 말하지 않는 상황이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의 경험을 더더 떠올리며 상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실은 지금 몸이 정말 아픈 상태로 5, 6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면역 때문에 피부가 정말 힘들어서 피가 나고 지금도 상처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햇빛 보는 것이 힘듭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계속 일어나니 너무 피곤하고요. 피가 나니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힘듭니다. 쓰라리고 간지럽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인트로에서 7분 문학! 외치는 제 아이들이 밖에 나가자고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저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자.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라고요. 저는 일어나 1절을 듣고서 저의 이런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확 와닿았죠. 노래 속에 나는 정말 힘겹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했죠. 하지만 삶에 주어진 너무나 지키고픈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 자체는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자체는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을 절망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다른 것일 겁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자신의 삶과 존재가 힘겨움에 비틀거려도 억지로 봄의 새싹 같은 힘이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 노래가 신나는 노래는 아니죠. 신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깊을수록 여러분의 이야기로 더 깊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힘겨운데 힘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그치는 자신을 노래하는 한 사나이가 정말 안쓰러워집니다. 게다가요, 이 호흡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노래를 굳이 노래하며 소개하는 이유가 이야기하듯 이어지는 정말 기막힌 박자 때문입니다. 실제로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야, 저기 있잖아. 요즘 나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저기 있잖아. 요즘 나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들어보세요.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이렇게 머금으면서 아픔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명곡이죠. 그쵸? 힘든 마음이 그대로, 정말 그대로 와닿는 시. 오늘은 그 명곡 일어나로 인간의 깊은 감정을 우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와닿았는지 궁금합니다. 깊은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할수록 우리도 깊은 사람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매화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